부산외국어대학교 임기대 교수님이십니다.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문자와 콘텐츠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북아프리카 베르베르 문자와 문화 콘텐츠에 대해서 발표할 부산외대 임기대라고 합니다. 베르베르 문자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요? 잘 모르고 아마 굉장히 그게 생소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우리가 이제 대개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난 그런 문자 위주로 배우고 학습하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문자고 낯선 언어이고 하지만은 전 세계 그 4천만 명 정도가 사용하고 있는 4천만 명 이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하여튼 뭐 대략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은 4천만 명 이상이 이 문자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문자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는 그 지역은 대개 북아프리카입니다. 북아프리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 북아프리카 지역을 얘기하는 거는 이집트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지역. 그래서 그 지역을 이제 보통 아랍어로 그 마그레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마그레브라고 하는 그 지역의 이름은 해가 지는 쪽, 쉽게 얘기하면 이제 서쪽인 거죠. 그거의 이제 반대말은 마슈렉이라고 해서 또 동쪽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그레브 그러면 오늘날 보통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까지를 포함하고 또 조금 더 가면 모리타니,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그리고 밑으로 이제 사하라 사막 쪽으로 이렇게 가면 니제르, 말리, 그래서 세네갈 일부까지,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지금 현재 그 이민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프랑스에서도 베르베러를 가지고 모국어로 사용하는 화자가 약 200만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주민, 이민자들 이렇게 연구를 할 때 프랑스도 베르베르라는 어떤 이 언어 혹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굉장히 그 파편적인 어떤 이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에 이렇게 보시면 이 지역에 북아프리카의 이 지역에 걸쳐서 현재는 워낙 이제 아랍이 이제 들어오면서 베르베르 사람들이 이 지역 전체에 다 살았는데 전부 다 이제 파편화 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아랍화, 이슬람화 이렇게 시켜 놓으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빨간색으로 있는 이런 지역들이 베르베르인들이 살고 이 언어를 구사하는 지역입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알제리, 니제르, 말리, 그 다음에 여기 니제르.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면 또 일부가 대서양 쪽에까지 이렇게. 그래서 이 그 언어의 그 경로들은 밑으로 이렇게 되지만 또 유럽으로 이렇게 하면 안달루시아로 해서 프랑스까지 이어지는 그런 루트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뭐 이제 특징은 뭐 사진으로 하나만 이렇게 있는데 뭐 바다도 있고 산도 이렇게 있고 눈 오는 산이죠. 아프리카의 눈이 저쪽 그 킬리만자로에만 오는 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서도 스키도 타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사하라 사막 이쪽 지역으로 내려가는 그런 지역들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왜 베르베르가 이게 역사 속에서 이 문자와 언어가 조금 이따 이제 제가 이제 이 언어와 문자가 지금은 거의 그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동안 뭉쳐왔는지, 그거는 뭐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역사의 그 주인공이라고 했던 그리스, 로마, 그다음 뭐 그리스 이전에 페니키아 뭐 이런 문명권들이 전부 다 이쪽을 지배해왔고, 로마 이후에는 또 아랍, 이슬람이 들어오고 또 오스만 터키가 들어오면서 자기들의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자기들의 문자를 가지고 주류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면 그런 것들이 수천 년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금 아까 조금 전에 그 지도처럼 이렇게 파편적으로 이렇게 남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닌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르베르 이외에도 원래 그 이민족이었던
페니키아나 로마, 반달, 비잔틴. 그래서 아마 한니발 같은 경우에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니발이 바로 이 지역 사람이에요. 이 지역. 예. 그리고 이제 뭐 성 어거스틴, 예. 그 기독교의 그 성부라고 하죠. 기독교 신학의 그 틀을 만들어 놓은 그 굉장히 위대한 학자죠. 그분 같은 경우도 베르베르인이고 뭐 그 위에도 뒤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굉장히 많은 인물들을 갖다 로마의 그 세 명의 왕이 황제가 이 베르베르인 출신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우리 모나 교수님도 이집트 분 여기 계시지만은 이집트의 그 파라오도 베르베르인 출신들이 있고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팔레스타인까지 이 베르베르인들이 성경 속에도 다 등장을 해요. 그런데 철저히 우리가 승자 중심의 역사가 기록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그 텍스트나 문헌으로 별로 이렇게 남아 있지 않고 현지에서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헌을 통해서나 그리고 좀 이따 문자 기록에 나오는 어떤 비석, 비문 이런 걸 통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7세기 이후에 아랍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급속도로 이슬람화되면서 이 지역 사람들이 자기들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상실을 해갑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독교에 원래는 기독교였죠. 로마가 들어온 기간. 근데 그 이후에 왜 이렇게 이슬람으로 빨리 개종을 했냐?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종교 문제가 있지만은 그만큼 기독교가 좀 착취적인 지배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이 들어왔을 때 30년도 안 걸려서 이 그 북아프리카 그 지역을 이 일대를 다 이슬람화 시키고 이후에 안달루시아까지. 그래서 사실 안달루시아를 우리가 스페인의 그 안달루시아 지역이 있잖아요. 이 지역이 지금 아랍 사람들이 했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좀 반론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이 아니라 상당수가 베르베르인 출신이다.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해서 그래서 나중에 프랑스에 어디예요? 저기 뚜르지어 거기까지 올라가고 유럽이 이슬람화하는데 굉장한 기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페인하고 여기 저기 모로코하고 국경지대를 우리가 지브롤터 해협이라고 하잖아요. 지브롤터가 베르베르인 사람의 이름입니다. 네, 사람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게 이제 그 아랍 사람들이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이슬람 왕조를 건립한 이런 걸로 아는데 사실 그게 아니다라는 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슬람의 지배 이후에 이제 프랑스가 1830년에 들어오면서 아랍 이슬람이 들어오면서 상당 부분 이제 베르베르어가 아랍어에 그 침식을 당하고 많은 부분 사용이 되지 않고 그런데 일정 부분 끝까지 자기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그런 그 지역들이 남아 있어요. 아까 처음 그 지도에서 이렇게 봤듯이 이런 지역들에서 끝까지 아랍에 투쟁을 하고 지금까지도 그래요. 근데 이제 프랑스가 식민 지배를 하면서는 뭐냐면 이게 지금 우리 늘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도 일제 식민 지배를 받을 때 친일파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고 그러는 게 지배자들, 침략한 사람들의 속성이잖아요. 프랑스가 바로 이 베르베르인들과 아랍을 갖다 또 분리하는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프랑스로 그 이민간 그 북아프리카의 이민자들의 대부분이 베르베르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전략적으로 그렇게 선택한 것도 있고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호의적인 어떤 정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프랑스의 유명한 그 축구 선수 지단 같은 경우도 베르베르인입니다. 예, 지단이 베르베르, 음바페 뭐 이런 사람 전부 다 베르베르인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 그냥 북아프리카 혹은 알제리 출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저 음바페가 아니라 그 레알 마드리드 누구죠? 갑자기 하여튼 예. 그 유명한 그 선수 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랍하고 베르베르인의 그 분열을 시작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식민 지배를 길게는 이제 130년부터 짧게는 42년까지 이렇게 식민 지배를 받는데
그 기간 동안을 거쳐서 이제 독립을. 그런데 뭐냐면 이 대부분의 이 식민 지배를 받았던 제3지역의 국가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완전 민족주의가, 특히 알제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저희 중심이 이제 모로코, 알제리 이쪽이 되는데, 알제리 같은 경우는 완전 사회주의 노선을, 그리고 반프랑스, 그리고 아랍 중심의 정책을 갖다가 씁니다. 독립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이, 그러면서 자기들이 완전히 프랑스를 갖다가, 이 프랑스 문화를 일수시키고 없애기 위해서 거기에 곁들인 게 베르베르까지 전부 다 사용 금지 정책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그 독립 이후에 더 상황이 안 좋은 그런 상황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대개 이제 아프리카의 어떤 국가들에 전반적으로 걸쳐 있는 그런 현상인데, 이제 북아프리카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는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어떻게 그 베르베르어를 갖다가 이 프랑스 사람들이 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면에 등장을 시키느냐, 이런 거는 이제 아프리카 대개 식민 지배를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어떤 식민 지배도 보면은, 남미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제일 먼저 이렇게 들어가는 게 군대보다도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가죠. 이 북아프리카도 마찬가지로 선교사들이 먼저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그 지역의 질이나 정세들을 갖다 전부 다 문헌으로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근데 이제 뭐 선교사가 처음부터 이제 군대를 위해서 협조하기 위해서가 아닌데, 그 길을 이제 군이 이제 따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북아프리카의 베르베르어의 그 가장 선구자적인 업적을 남긴 사람은 이게 지금 샤를르드 푸코라는 사람인데, 사실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성인 대열에 이렇게 가톨릭에서는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활동했던 이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사하라 사막 한복판 오아시스에 교회 하나만 그냥 달랑 있어요. 가면은 이제 문도 다 닫혀 있고 저밖에 없는 거죠. 그런 지역에 이 선교, 그리고 현지의 그 투아레거가 이제 베르베르어하고 같은 종류의 그 언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언어를 갖다가 10년 이상을 갖다 살면서 현지인들하고 해서 언어에 대한 문법서를 만들어요.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이 아무리 뛰어난 학자가 지금 나와도 이 사람을 지금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하게 그 투아레그족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 문법서, 그리고 사전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오늘날 그 베르베르어를 연구하는데 저 같은 사람도 동양 사람도 굉장히 그 도움을 많이 받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행하게도 이 사람이 프랑스군이 들어오면서, 어쨌든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현지인들이 같이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그 주민들에 의해서 살해되고, 현재 남아 있는 거는 이렇게 교회 하나하고 요 앞에 이 사람 묘지가 있는데, 묘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이런 지역들을 이렇게 좀 황량하죠. 저의 모습인데, 황량한 이런 지역들을 프랑스 사람의 입장에서 몇십 년 동안을 이쪽에서 현지 사람들하고 살면서 언어를 연구하고 만들어 놓은 게 지금 이제 베르베르어를 그나마도 문자로 구현해 놓으면서 우리가 지금, 그리고 현지인들이 이제 조금씩 체계화를 시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바로 베르베르어는 북아프리카 토착민의 언어입니다. 예, 토착민의 언어인데, 이 북아프리카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 용어가 베르베르어라는 것을 다 다르게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역별로 다 이 이름이 달라요. 그 전체를 지금 통합해서 저는 이제 그 베르베르어라고 이렇게 이게 아프리카가 되게 이제 한 2,500개 정도의 그 부족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지금 이거는 베르베르 여기는 몇십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부족에 따라서 이름이 다 이렇게 다른데, 서구 사람들이, 제가 아까도 이렇게
말씀드렸지만은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독일, 뭐 이런 네덜란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포르투갈 해가지고 다 자기들이 뭐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다 땅 따먹기를 이렇게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이 부족들이 이질적인 이런 부족들을 그나마도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나눴는데 이 전체 다 방언들이죠. 베르베르 그 하나를 이렇게 묶어놓은 게 바로 문자입니다. 문자. 그래서 베르베르 문자는 이 서로 방언으로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사용하더라도 문자 자체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든 베르베르어를 사용하고 제가 사용하는 문자나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다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명칭은 이렇게 다르지만 현지에서는 다 이렇게 명칭이 달라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듯이 전체 화자는 한 4천만 명 정도가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걸 총칭해서 요즘에는 이제 타마지그트라고 이렇게 저는 이제 외국 사람들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다 베르베르어라고 하는데 현지 사람들은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타마지그터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베르베르라는 말 자체가 베르베르 사람을 아마지그라고 해요. 아마지그는 뭐냐면 한국말로 자유로운 사람 이런 뜻인데 거기에 여성형이 타마지그터 이제 T를 앞뒤에다 붙이는 게 베르베르에서는 여성형 만드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베르베르가 이렇게 사용되는데 이게 이제 재밌는 게 베르베르어를 아까 사용하는 그 지역별로 이렇게 다 그 지역도 그렇고 그 지역이 아니더라도 일부가 이렇게 또 사용하고 이렇게 그러는 게 이 북아프리카는 아랍어를 사용하잖아요. 모고가 이제 아랍어인데 그 아랍어가 이 모나 교수님처럼 이집트 분이 사용하는 아랍어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게 아랍어를 이렇게 배우시는 분이 이게 문자는 이제 아랍어 글자는 이제 똑같죠. 근데 뭐냐면 다 방언. 예, 그러니까 서로 이게 잘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언어하고 또 이렇게 아랍어하고 섞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재밌는 게 제일 커뮤니케이션 잘 되는 이 외국 사람이 잘 되는 건 뭐냐면 오히려 프랑스어예요. 프랑스어를 사용하면 그 사람들도 프랑스어를 배워서 습득하는 거고 우리도 프랑스어를 배워서 습득하는 거고 그리고 프랑스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그러니까 프랑스어가 오히려 소통의 어떤 도구가 이렇게 되는데 다 이렇게 이 다르자라고 하는 아랍어하고 혹은 프랑스어를 얼마나 구사하는지 그런 거에 따라서 전부 다 이렇게 다르다. 근데 이제 이제 베르베르라는 이 문자가 최근 들어서 이렇게 다른데 그동안에 이렇게 밑에 바닥에 있다가 이제 몇십 년 전부터 막 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로코하고 좀 이따 말씀드리니까 모로코하고 알제리에서 뭐냐면 우리가 이 나라들이 어떤 국가 이 소개 뭐 이런 거 하고 그럴 때 불과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아랍어라고 다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냐면 오피셜 랭귀지가 아랍어하고 베르베르예요. 그만큼 뭐냐면 현지 상황이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르베르 정체성이나 문자, 문화가 언어가 확 지금 올라가고 있다. 제가 이게 이제 슈퍼 같은 데에서 제가 이게 배너를 이렇게 찍은 건데 우리나라 한글도 있잖아요. 환영. 근데 제일 위에가 지금 이게 베르베르어예요. 이게 베르베르어예요. 아랍어 여기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와 한글도 여기 있지만은 그만큼 예전에는 정말 볼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정말 볼 수가 없었던. 이거는 이제 이게 파리 아랍 문화원에 있는 전시관인데 베르베르 전시를 하는데 베르베르 문화에 대해서 이게 다 베르베르어를 이렇게 쓰잖아요. 뭐냐면 무조건 베르베르어는 의무적으로 이게 쓰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까 독립할 때나 뭐 이때 혹은 불과 10년, 15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북아프리카 현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아프리카 그러면은 사실 20년, 30년 전 얘기를 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현지 상황하고는 완전히 그냥 엉뚱한 얘기가 돼버리는. 그만큼 이 언어와 문자가 급속도로 빠르게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게. 근데 그 문자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바로 네오 티피나그라고 합니다. 그래서 티피나그 문자. 근데 네오는
그 저기잖아요. 신 이런 말 새로 만들어진 티피나그 문자. 그래서 베르베르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 문자를 갖다가 티피나그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런 문자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알제리, 모로코, 리비아 여기에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그다음 튀니지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아랍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베르베르가 별로 거의 안 남아 있었는데 최근에 이렇게 보니까 작년, 재작년 제가 계속 가서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수면으로 많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말리, 니제르 이런 데도 뭐 인구 10% 이상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티피나그 문자라고 하는 겁니다. 예, 티피나그 문자. 그래서 뭐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옛날에는 다 이 문자를 사용한 거예요. 다 이 문자를. 근데 이 문자를 자세히 보면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페니키아 문자하고 좀 비슷해요. 그래서 서양학자들, 아랍학자들은 이 문자가 페니키아어에 기원을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거는 뭐냐면 이쪽 사람들의 기원이 아랍 여기에서 왔다라고 주장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페니키아어는 원래 모음이 없어요. 원래 모음이 없는 문자입니다. 예. 그런데 베르베르 문자가 티피나그 문자가 모음이 없다는 거 그걸로 이 문자의 기원을 페니키아어에 이렇게 두는데 저는 아까 처음에 샤를르드 푸코라는 그 신부, 프랑스의 신부가 투아레그어를 갖다가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오늘날의 이 문자의 원형들에 가장 영향을 준 게 투아레그 사하라 사막 일대의 문자예요. 같은 이제 문자를 사용했는데 근데 그 당시 고대에서 그 당시에 이 투아레그족들은 모음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모음. 오늘날에 이런 게 지금 모음이거든요. 베르베르에서는 모음이 딱 세 개인데 A, I, U 우리 알파벳으로 얘기하면 세 개인데 그 투아레그족들이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페니키아에서 왔다라는 그런 가설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좀 억지적인 어떤 주장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반론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이런 그 문자가 현지에 가면 곳곳에 특히 이제 사막지대 그리고 산악지대 이런 데서 비석이나 이런 것들을 발견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박물관에 이렇게 이제 비석들이 굉장히 많아요. 박물관에. 그리고 그 사막 같은데 보면 이제 사막에는 돌산이죠. 돌산 같은데 그냥 뭐 동물 그림하고 우리가 왜 그 선사시대 이런 유적이나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뭐 타실리 벽화 막 이런 것 그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동물의 흔적도 있지만은 문자가 같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이런 모로코에 이거는 왕립 베르베르 문화원 그래서 왕이 이렇게 관할을 해가지고 아예 이제 이런 베르베르 문화원을 갖다 만들어 놓고 이런 데다가 이제 많은 것들을 보존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뭐 바르도 박물관 이런 데는 지금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알제리하고 주로 튀니지에 있는 박물관이 바르도 박물관이라고 합니다. 국립박물관인데 그리고 튀니지의 수수 박물관 이르감이라고 하는 거 요지요 여기입니다. 모로코 이런 데에 문자와 관련된 이런 문헌이나 이런 비석들이 굉장히 많이 잘 이렇게 보존이 물론 이제 우리보다 이제 경제적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보존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좀 허술하긴 한데 그래도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잘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베르베르어가 국가별로 참 제가 지금 여러 국가들 지역별로 이렇게 해놨는데 뭐 어떤 특이 사항을 이렇게 느끼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특이 사항을 느끼시나요? 예. 어디는 그냥 알파벳만 있고 어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알파벳만 있고 여기는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표기 방식으로 있고 그다음 아랍어로 있고
요거는 잘 안 보이겠지만 아랍어, 그 다음에 베르베르 티피나그 문자, 그 다음 프랑스어, 그 다음에 여기는 제일 위에 이렇게 보면은 아랍어, 뭐 이렇게, 예, 아랍어, 티피나그 문자, 그 다음 아랍어, 그 다음 프랑스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표기 방식이 어디를 아랍어로 두고, 어디를 먼저 티피나그 문자를 먼저 이렇게 쓰고, 혹은 아랍어를 갖다가 심지어 이런 쓰지 않은 이런 지역들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랍에 대한 생각이에요. 아랍에 대한 이 지역민들의 그 정서가, 그러니까 굉장히 적대적이거나 좀 아랍은 우리 문화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표기들을 더 많이 이렇게 쓰게 되고, 이런 표기들이요. 그러고 또 뭐 이런 이제 아랍어가 먼저 이렇게 나오는 그런 지역 같은 경우는 너희들 그래 베르베르 그런 문자나 정체성을 이렇게 사용하고 이해한다. 그렇지만 뭐냐면 우리는 여전히 아랍 중심의 국가이고 그런 문화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것들이 그 지역의 그런 정체성을 볼 수 있게 이런 문자의 그 간판을 보고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모로코 마라케슈라는 지역이고, 이건 알제리 카빌리, 이건 튀니지의 그 제르바, 리비아하고 경계에 있는 그 제르바 섬에 있는 이것도 이거는 그 지단의 그 고향인 그 지역, 완전히 그 보면은 지단의 그 부모님이 살았던 지역들은 완전히 그 프랑스어가 압도적이에요. 오히려 자기네 혹은 자기네 그 베르베로, 그러니까 아랍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에요. 아랍어를 실제 사용하면은 같은 알제리 사람이고 그런데도 뭐냐면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고 인성을 쓰고 뭐 이런 모습들을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가 주목하고 있는 게 이 언어가 향후 그리고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향후 저는 이게 굉장히 그 베르베르라고 하는 문자 혹은 언어가 굉장히 그 어떤 상징 기호가 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정체성을 뒤흔드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거에는 볼 수 없었던 헌법을 다 모로코가 바꿔가지고 2011년도에 아까 그래서 오피셜 랭귀지가 그때 된 거예요. 그때부터 뭐냐면 간판이고 뭐고 다 바꿔버린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러니까 두 가지 언어를 알제리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베르베르 보기가 하늘의 벌떡이었어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은 가면 다 두 개 같이 사용해요. 그게 뭐냐면 2016년, 그러니까 알제리도 한 5년, 10년 전에 갔던 사람은 이런 지금의 상황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 사람들의 유상이 높아가니까, 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문자와 언어의 유상이 높아가니까 이 정치 시스템에 대해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이제 내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소리. 그래서 그걸 이 히락이라고 하는데, 히락은 뭐냐면 민중시위. 그래서 북아프리카 민중시위는 인터넷 구글 같은데 쳐보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히락이라고 하는 그 민중시위로 나타나는데, 그 민중시위를 상징하는 게 이게 베르베르어로 제트예요. 제트입니다. 이게 보면 사람의 모습, 우리 큰 대자 있잖아요. 큰 대자의 모습하고 저는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읽는데, 이 베르베르 있는 이 사람들이 있는 지역이면 늘 등장하는 게 이게 일종의 아이콘이 돼버린 거예요. 문자가. 이게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이거 보세요. 예. 프랑스에서 이 이민자, 여기 북아프리카 이민자, 뭐 알제리나 모로코 국기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베르베르, 그리고 어디에서 많이 등장하냐면 퀘벡. 그러니까 이쪽 사람들이 많이 이주를 하고 그쪽에 정착하고 사는 사람들 중에 자기 나라 국기를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냐면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근데 그 아이콘이 뭐냐면 그 일종의 상징 기호가 뭐냐면 베르베르 문자의 Z에 해당하는 그런 문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쉽게 아마 기억을 이 문자를 이렇게 보면은 아마 유럽이든 이렇게 많이 이렇게 쉽게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유럽에서도 북아프리카 이렇게 가시면은 저 사람 이렇게 보면 뭐 이런 거
어디에 붙어 있으면 아 저거 베르베르인이구나. 아 정치성이 굉장히 세구나. 그리고 쟤는 반아랍적이구나. 뭐 이런 것들을 쉽게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해서 뭐 현재는 그래서 모로코 같은 아까 이런 이제 이렇게 박물관에 모로코 이제 국왕이 주도하는 이걸 왕립 아마지그 문화연구원 우리말로 이렇게 하면 그런 데인데 이런 데 안에 제가 예전에 다 일일이 사진을 찍어 놓겠는데 사진 찾는 게 글 쓰는 것보다 PPT 만드는 것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예, 이게 지금 거의 지금 보여드리는 게 다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이제 베르베르 문자를 가지고 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사진을 제가 관리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다 진열이 되어 연구하고 근데 모로코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랍어로 많이 이렇게 기술을 합니다. 알제리 같은 경우 이게 보세요. 제가 아까 이게 이런 식으로 남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비석이나 이런 것들이 비문인 이런 것들이 베르베르 문자, 티피나그 문자가 이런 것들이 박물관에 보존이 안 돼요. 박물관에 보존이 안 돼.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뭐 어쨌든 저 지역을 일반인들은 갈 수가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이 지역도 가거든요. 제가 이렇게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제가 이렇게 밟고서 미안한 얘기지만 밟고서 찍은 사진도 있어요. 뭐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밟고서 가야 되니까요. 그만큼 뭐냐면 이런 것들이 곳곳에 막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사막 한복판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현지인들도 쉽게 가지 못하는 그런 지역들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이렇게 또 말씀드렸듯이 이런 것들을 또 누가 이렇게 또 노래로 그리고 예술로 이렇게 시성화시켜 가지고 이게 지금 또 상징적인 어떤 아이콘인데 그 베르베르인의 가수입니다. 가수인데 이 사람이 또 암살을 당해요. 암살을 당하니까 이 사람들 이게 분명 아랍이 했을 거다 해가지고 곳곳에 이렇게 보면은 다 이런 것들이 투쟁을 상징하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는 알제리하고 모로코에서만 이게 주도적으로 일어나는데 여기는 이미 오피셜 랭귀지가 돼버렸어요. 이 문자가 언어가 그런데 주변에 튀니지, 니제르, 말리에도 굉장한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다. 사람들 뭐 아까 제가 이제 요거는 이제 정체성이 이제 문제인데 지역별로 이렇게 언어를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 이게 보세요. 사람들 모습. 이게 이제 옛날에 제가 현지에서 가르쳤던 학생들인데 유럽 애들하고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하고 다니고 어떤 사람은 이건 투아레고 저건 또 피부색이 이렇고 항상 복장이 이래요. 이런 복장이에요. 요건 또 이렇게. 여기는 완전히 또 서양애처럼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베르베르도 지역별로 자기들 정체성을 이렇게 달리 보이고 이슬람이지만 더 보수적인 이슬람도 있어요. 근데 아랍어를 안 써요. 희한하죠. 예. 예, 그래서 이런 정체성의 문제로 아마도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히락, 그 민중시가 더 전개가 되면서 앞으로 그 다양한 분야에서 이런 이 베르베르가 갖고 있는 문자와 관련한 그리고 언어와 관련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나의 뭐 이제 콘텐츠로도 활용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대중 문화 속에서도 많이 요즘에는 베르베르어로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프랑스에서는 굉장히 좀 인기 있는 가수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그림으로 다 표출을 또 많이 하고 원래 이제 그 이슬람 문화권에서는 그림이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림이 좀 특히 사람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표출을 많이 안 하는데 베르베르인들은 조금 이렇게 좀 성향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 이렇게 보면은 자기들의 그 문자에 대한 어떤 자부심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아랍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그 영역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참고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2019년부터 알제리 같은 경우
모로코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계속 그래서 지금 알제리 같은 대통령이 아예 퇴진을 해버렸어요. 퇴진을 하고 지금 또 다른 어떤 그 정세 변화가 예고가 되어 있고, 모로코 같은 경우도 지금 국왕이 계속 걱정하는 거예요. 예, 걱정이 저기 알제리 튀니지에서 지금 대통령들이 다 물러나고 쫓겨나고 그런 상황인데, 이게 국왕은 이게 철권 정치를 하고 있는데, 이게 베르베르인들의 요구는 또 이렇게 수면으로 더 올라가고, 그래서 이게 문자와 언어라는 것들이 사람의 어떤 정체성과 그런 정체성의 의식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행동으로 또 표출이 이렇게 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이제 제가 요거는 지금 세네갈이에요.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이제 쉽게 보이시죠? 요거 쉽게 보이시죠? 요거 쉽게 안 보이세요? 이게 뭐라고 하지? 제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요거? 예? 예? Z에 해당이 돼요. 예, 우리 티피나그 문자에 Z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게 지금 세네갈이에요. 제가 아까 근데 세네갈까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집은 제가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이게 식당인데 분명히 베르베르와 관련된 누군가가 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지역들을 아프리카라고 하는 그런 지역들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그 지역들의 특히 이제 북부 서부 아프리카의 이 부분들에서 베르베르를 가지고 그 지역을 갖다가 볼 수 있고 그 지역을 훨씬 더 정확하게 면밀하게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요거는 이제 모로코의 마라케슈의 베르베르 박물관인데, 요거는 베르베르 박물관인데 그 유명한 혹시 입생 로랑이라고 아시죠? 입생 로랑. 네, 입생 로랑이 이 자기 말년을 보내고 자기 무덤의 반은 파리에 있고 반은 여기에 이렇게 늘 정도로 베르베르 문화를 굉장히 사랑한 그런 사람입니다. 디자이너입니다. 알제리에서 태어났는데 이게 죽으면 이제 거기에서 자기 말년을 그렇게. 제가 이제 요거 현지도 이렇게 있지만 이게 지금 이게 다 프랑스예요. 프랑스. 이게 지금 베르베르 식당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파리를 가도 이런 게 눈에 팍팍 들어오요. 이런 게. 그러니까 이민자 집단을 이렇게 가더라도 이런 다른 사람들은 뭐 저기 무슨 북아프리카 무슨 식당, 알제리 식당, 모로코 식당, 튀니지 식당 이렇게 보는데, 저는 뭐냐면 이런 식당들이 이렇게 딱딱 눈에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식당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의외로. 근데 우리는 늘 뭐냐면 이게 별로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언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동안 이제 소수자로 이렇게 가려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역사 속에 드러나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커뮤니티. 이런 커뮤니티가 100개가 넘습니다. 프랑스에. 그럼 프랑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무슨 프랑스가 망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프랑스 문화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보는 방식에 좀 다를 필요가 있다. 그럼 이민자들이 그 밑에서 바닥에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들이 지금 활동이 뭐고 이 사람들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아랍이 아니라 단순하게 북아프리카에서 갔다고 해서 아랍이 아니라 다르게 이렇게 볼 수 있는 지점들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훨씬 더 이렇게 많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정도에서 오늘 그 발표를 마무리하고, 이렇게 현지에서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멕시 그러면 프랑스어고, 딸메리테 그럼 이게 이제 베르베르예요. 예. 그다음 슈크란 우리 모나교수는 이집트에서, 사하 그러면 또 이 북아프리카에서 사용하는 현지 아랍어예요. 그러니까 현지 아랍어, 이건 표준 아랍어 고맙습니다. 이건 베르베르로 고맙습니다. 이건 프랑스어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다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사용합니다. 재밌는 지역이죠. 예.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